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강의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전의 최은지입니다. 오늘은요 6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만날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모은 게 3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 모았다는 게 이제 뭐 다른 수집하는 가치 있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선생님이 이 모았던 물건들은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나중엔 결국엔 버려지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다 쓴 연습장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을 깨알같이 풀었던 그 수많은 연습장을 다 모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다 쓴 샤프심 통이었습니다. 샤프심 다 쓰고 나면 이 딱딱한 플라스틱 통이 남잖아요. 그거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 쓴 볼펜심이었습니다. 그렇게 3가지를 모았는데요. 볼펜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아무래도 펜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필기를 하거나 할 때는 좀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펜이나 예쁜 색깔을 가지고 하겠지만 혼자서 문제를 풀거나 혼자서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똥이 좀 많이 나오지만, 찌꺼기가 좀 많이 나오지만 부담 없이 쓰기에 좋은 그런 볼펜을 많이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그 볼펜에 심만 갈아 껴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 심을 다 쓴 심을 모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물론 다 버려졌죠.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걸 모아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이 좀 있고요. 나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되고 뭔가 조금 더 모아봐야지, 조금 더 해봐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경쟁 심리에 의해서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요. 물론 다양한 동기부여 방식이 있고요. 다양한 공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님이 썼던 이 버려질지도 모르는 이것들을 모았던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다각도로 모색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직은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 시작 단계이지만요.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대수능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꾸준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는 오늘도 열심히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본인의 채찍질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아니죠. 나머지 정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를 일단 좀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수업을 잘 매듭을 지어야 또 나머지 정리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목표를 확인해 보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네, 한눈에 보는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다항식의 나눗셈,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까지는 나머지 정리를 공부했었죠. 그런데 다항식의 나눗셈 중에서 나머지 정리 바로 위에 있던 파트,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3 때까지 꼭 가져가셔야 될 개념이고요. 사실은 거의 여러분이 구구단을 외워서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듯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은요. 외우고 잊지 않도록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공부를 조금 하시다 보면 절대 잊지 않을 정도로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중요한 조립제법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5번입니다. 여러분이 내용 정리하시는 마지막 내용이고요.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조립제법은요. 크게 보시면요. 조금 아까 우리가 학습 목표로 제시했던 걸 보셨어도 느끼셨겠지만 나머지를 구하는, 즉 나눗셈을 하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즉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조립제법은요. 쉽게 말하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들을 정리하실 필요를 좀 느끼시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런 방법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직접 나누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나머지 정리, 지금 하고 있는 조립제법.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비교해가면서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은요, 오늘 하는 건 조립제법인데요. 조립제법은요, 왜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목과 나머지를 둘 다 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예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6x 세제곱 마이너스 19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을 가지고요. 저는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되시죠?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요걸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직접 나누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그걸로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누기 쓰시고요. 개수만 쓸게요. 6, 그 다음은 마이너스 19,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6이 되고요. 개수만 쓸게요. 1,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리고 나면 몇 번 들어가나요? 6, 6번 들어갑니다. 맞죠? 따라서 이 6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은 곱해서 가는 거죠. 마이너스 18.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은 빼세요. 빼면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5는 그대로 내리시죠.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네요.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은 플러스 3이 되나요? 그쵸? 자, 그 다음은 또다시 뺄 겁니다. 자, 빼시면요. 2가 남죠? 그 다음은 하나 더 내리죠. 6이죠. 그 다음 이제 몇 번 들어가나요? 여기엔 2번 들어가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6이 돼서 다시 빼주시면 마이너스가 다시 되면서 12가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되시죠? 자, 그러면요. 제가 직접 나눔을 이용해서 지금 몫이 뭐고 6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몫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12구나. 요걸 지금 구한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방법 말고 조금 더 쉽게 구하는 조립제법을 이용할 거예요. 조립제법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세로로 하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즉,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니은자로 일단 쓰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요. 온전히 여기서는 개수만 쓰셔야 돼요. 요 x를 다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요. 앞에 있는 무조건 개수만 쓰세요. 자, 그러면 이 개수가 얼마죠? 6이죠. 그 다음 개수는요. 마이너스 19죠. 그 다음 개수는 5죠. 그 다음 개수는 6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빈자리가 있었다면 0을 역시 채우셔야 돼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개수만 써서 하는 방법과 똑같이 개수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일단 여기 왼쪽엔 뭘 쓰시냐면요. x-3에 1하고 마이너스 3을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만드는 숫자를 쓰셔야 돼요. 누굴까요? 3이죠. 따라서 여기는 3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면요. 6은 그대로 내리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립제법을 쓸 때는요. 일단 첫 번째 있는 수는 그대로 내리세요. 그대로 내리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6은요. 그대로 내립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곱하시면 돼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기 있는 6과 여기 있는 수를 곱해서 쓰듯이 그 다음은 마이너스 1과 요 수를 또 곱해서 쓰듯이 계속 곱해서 갈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자, 그럼 이제 곱하시면 얼마일까요? 18이죠. 곱해선 여기에다 씁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자, 제가 처음엔 그냥 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왼쪽 끝에는요.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만드는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거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그 다음을 진행한다. 이렇게 곱해서 가는 거 지금 하셨죠? 네 번째는요. 이 두 개의 수를요. 빼는 게 아니라요. 이번엔 더하셔야 돼요. 다시요. 나눗셈을 할 때는요. 두 식을 뺐죠. 그렇지만 조립제법을 쓸 때는요. 두 식을 더하셔야 됩니다. 더하시면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가세요. 자, 다시. 이제 요것과 요걸 다시 어떻게 해라? 곱하자.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엔 두 식을 어떻게 해요? 다시 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곱하자. 곱하면 얼마죠? 6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얼마가 되죠? 12가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에 나온 요 상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나머지가 됩니다. 자, 여기 12 보이세요? 똑같다는 거. 그쵸? 요 1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몫을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몫은요, 여기 얻어진 게 바로 몫입니다. 요게 나누고 나서의 처음에 개수만 모은 거라서 이게 몫이 돼요. 그래서 0, 1, 2로 거꾸로 역시 올라가고요. 6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더하기 2다. 이게 바로 이 나눗셈의 몫이 되는 겁니다. 똑같나 확인할게요. 6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6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똑같다는 거 보이시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요. 여기에 나온 이 6 있죠? 요 6 들어간 거 있죠? 요 6이요. 결국 요 6이거든요. 처음에 있던 6. 그대로 내린 그 6이죠. 여기에요. 이 그대로 내린 요 6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빼서 얻어진 요 마이너스 1 있죠? 맞습니까? 빼서 얻어진 마이너스 1이요. 여기서 더해서 얻어진 그 다음 개수인 마이너스 1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역시 빼서 얻어진 2 있죠? 맞아요? 그 2가 여기선 더해서 얻어진 2가 돼요. 거꾸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머지 있죠? 역시 빼서 얻어진 나머지가 더해서 얻어진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개수를 쓰고 가는데 세로로 내려가는 건 똑같은데요. 요거는 이렇게 기호를 쓰고요. 요건 니은자로 기호를 쓴다는 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려가면서 계속 빼는 거고요. 조립제법은 계속 더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이 몫이 결국에는 이 몫이 나온다는 거, 나머지 일치한다는 거, 이런 거 비교해서 알아두시면요. 막상 하고 나면 조립제법이 훨씬 쉽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립제법은요. 반드시 죽었다 깨나도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조립제법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조립제법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개수만 쓴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요. 조립제법은요. 개수만 써서 아주 손쉽게 구한다. 또 하나는 몫과 나머지를 모조리 다 구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린 조립제법을 좀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연습을 좀 할 건데요. 익숙해지시는 게 우선은 먼저일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니까 저랑 같이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예제 5번입니다. 보세요. 다항식이 있습니다. x세제곱 2x제곱 더하기 1을 x 더하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직접 나눔 이제 필요 없고요. 조립제법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니은자로 놓고 개수만 씁시다. 자, 1, 2, 그 다음 중요해요. x의 1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이죠. 됐죠? 그 다음은 0을 만족하는 x값을 왼쪽 끝에다 쓰라고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나면 첫 번째 칸은 어떻게 해라? 그대로 내려라. 됐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라? 곱해라. 그 다음 다시 빼라 더해라. 더해라. 더하시면 1이죠? 다시 곱해라. 마이너스 1이죠? 다시 어떻게 해라? 더하자. 그 다음에 다시 곱할게요. 1이죠? 마지막에 다시 더하자 해서 요 마지막에 나온 2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요.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몫을 쓰셔야 됩니다. 자, 몫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0, 1, 2제곱이니까 1x제곱 1x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몫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돈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조립제법이 점점 좀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조금 더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유제로 가겠습니다. 유제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는요. 똑같아요. 이제 다항식 세제곱이 있는 3차 다항식이고요. x 더하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역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아주 순수한 활용 문제 아닌 기본 문제입니다. 니은자 쓰시고요. 첫 번째 1, 그 다음은 0이겠죠. 제곱항 없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3입니다. 되세요? 자, 그 다음 왼쪽에 누가 올까요? 왼쪽에는 0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오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 쓰시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처음에 어떻게 해라? 그대로 내린다. 그대로 내리면 1이죠.
그 다음은요, 곱하라. 곱하시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요, 더해요, 아니면 빼요? 더하라 그랬습니다. 조립제법은 다시 더하죠. 그 다음에 다시 곱합니다. 1이네요. 그 다음 또 다시 더하죠. 다시 곱해라. 1이죠. 마지막은 4 더하니까. 되셨죠? 그래서 이때 나머지가 4가 되는 거죠. 몫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몫을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몫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4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어렵거나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요 나머지를 구하고 몫을 구하는 조립제법의 방법들을 여러분이 익힐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아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제 10번입니다. 자, 10번 한번 보시죠. 문제에는요,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런 식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내요. 조립제법을 잘 쓰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냥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만 얘기를 하면요, 얘가 조립제법을 썼는지, 직접 나눗셈을 했는지, 나머지 정리를 이용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출제자가 조립제법을 쓰는 방법을 얘가 아나? 이걸 고민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과정을 물어보기도 해요.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조립제법의 과정을 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처음에 개수만 쓰기로 했으니까요,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 다음은요, 0이 되는 값을 넣으니까 여긴 2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그대로 내리기로 했죠. 그 다음 다시 곱하죠. 그 다음은 더하죠. 얼마예요? 4죠, 3. 그 다음에 다시 곱하죠. 8이죠. 다시 더하니까 5죠. 그 다음에 다시 곱하죠. 10이죠. 마지막으로 더하니까 6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모든 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과 8과 4와 6까지 다 더하게 되니까 정답이 얼마인가요? 15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요 식에서 몫도 한번 구해볼까요? 나머지는 6이고요. 몫은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x제곱에 4x에 더하기 5다. 이게 바로 몫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유제 10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 정도 문제 하시면요, 아마 조립제법에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제 구해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즉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데 유리한지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배운 3가지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칠판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방법이요. 다항식의 나눗셈 3가지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다항식의 나눗셈.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와서 거의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엔 당연히 잘 나오고요. 이 나눗셈을 하면서 방법과 방법 사이의 차이까지도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배우신 방법은 뭐였냐면요. 직접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직접 나누는 거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뭐 1, 2, 5 쓴 다음에 여기다 1, 3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빼고 하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직접 나누는 방법인데, 직접 나눴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렇죠.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어요. 만능이죠. 어떻게 아무리 복잡한 식과 복잡한 식이 나와도 나눗셈으로 쓰고 그냥 하시면 돼요. 쭉 시키는 대로. 그죠?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몫이고요. 마지막에 남는 게 나머지인데 모두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복잡하든 얼마나 지저분하든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만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가장 베이직한, 가장 기본적인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방법이에요. 나누는. 근데 기본 방법이지만 다소 뭐가 불편하죠? 조금 복잡하죠. 맞습니까? 다소 복잡함. 이게 단점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직접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복잡해요. 이러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중간중간에 미지수가 끼기 시작하면 조금 복잡할 겁니다. 아마 문제를 조금 더 푸시다 보면 아 직접 나누는 게 이래서 좀 복잡하다는 얘기를 했구나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로 여러분이 배우신 방법이요. 사실은 이걸 3번째에 쓸게요. 여러분 학습 목표에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눌 때 제가 3번째에다가 써드렸어요. 뭐였죠? 나머지 정리였죠. 여기다 써드릴게요. 근데 이 나머지 정리가 어디에서 모태가 돼서 온 거죠? 그렇죠. 항등식의 성질에서 기본이 돼서 이게 온 겁니다. 기억하시죠? 자, 어쨌든 나머지 정리는 뭐였죠? 이런 거였죠.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x-1로 나눴다.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가 뭐였어요? f1이죠. 맞아요. 그러면 x-2로 나눴다. 그럼 나머지는 f2죠. 그러면 x 플러스 2로 나눴다. 그럼 그때 나머지는 f-2죠. 이런 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나머지 정리,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죠? 아주 쉽게 구하죠. 소위 말하는 기똥차게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머지를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즉 나머지를 구하기가 아주 편해요. 나머지 쉽게 구함.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죠? 몫을 구한 적이 있어요. 나머지 정리를 써서. 아마 저랑 푼 문제 중에는 없을 거예요. 저랑 풀었던 문제 중에 나머지 정리를 씀으로써 나머지가 아닌 몫을 구한 건 아마 한 번도 없었을걸요. 네, 앞으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면 있을 수도 있어요. 양변을 비교해가면서 구하는 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정리는요. 나머지를 구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방법입니다. 워낙 쉽지만 몫을 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몫을 구하기는 어렵다.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겠죠. 그치만 나머지를 워낙 구하기가 쉬우니까 나머지만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렇다면 워낙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서 인수 정리까지 가니까 그거까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이라면 오늘 배운 그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은요. 정말 쉽고 간단했죠. 여러분 이렇게 니은자를 만들어서 1, 2, 5, 3 한 다음에 2 해서 여기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기억나시죠? 이런 식의 얘기인데 조립제법 썼을 때 몫과 나머지 몫 구하는 거 있었나요? 없었죠. 좋습니다.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장점이에요. 게다가 방법이 어때요? 아주 쉽죠. 매우 쉽고 간결해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은 조립제법을 매우 사랑하거든요. 정말 쉽고 좋아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물론 조금 학년이 높아져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복잡하게 배우거나 하시면요. 물론 그걸 극복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 수준에서 그냥 고1 수준에서 딱 수능에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어렵게는. 그렇다면 조립제법의 가장 큰 단점은요. 나누는 식의 차수가 1차식까지밖에 안 돼요. 왜요? 이렇게 했잖아요. 니은자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를 했냐면 x-2로 나누었다면 여기다 2를 넣고 x 플러스 2로 나누었다면 0 되는 거 마이너스 2를 넣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2차식이 돼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나누는 식이. 제 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조립제법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이구나. 나누는 식이. 이게 굉장한 맹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점이죠, 단점. 그치만 나누는 식이 1차식이 기만하다면 엄청 좋은 방법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나머지 정리는요. 굳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직접 설정해서 구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굳이 나누는 식이 꼭 1차가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활용하시면. 근데 조립제법은 나누는 식이 1차인 경우만 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에 나왔을 때 나는 이러한 단점이 있으니까 요거보단 요걸 써야지. 이 상황에선 요게 훨씬 더 좋겠구나. 요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중은요. 이 두 가지가 훨씬 높습니다.
직접 나누는 것보다는요. 시험에 나오는 비중도 한 문제 나온다면 두 문제씩 나올 수 있고요. 여기가 안 나온다면 한 문제씩 나올 수 있고 그 정도 비중이니까 뒤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내용으로 이제 우리는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요, 나머지 정리에 해당되는 단어는 저랑 같이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일단은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네, 잘 보셨습니까? 조혁진 학생의 버킷리스트였고요. 아, 정말 잘 읽었고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고1 고등 예비 과정을 듣는 후배들은 진짜 개념 확실히 잘 챙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 개념 안 챙겨서 밀리면 정말 한순간이라는 걸 선생님이 꼭 후배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예. 잘 들으셨죠, 여러분? 선배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학 개념 안 챙기면 밀리면 정말 한순간입니다. 예, 전 전했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조혁진 학생이 준 이 팁처럼 수학 개념은요, 정말 쌓이면 끝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수학이라는 게 기존 개념을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죠. 1학년 내용을 모르면 2학년 개념이 이해가 안 가요.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덧셈을 모르는데 곱셈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이 과목의 특성상 개념 하나 놓치면요, 끝이다. 이 말이 정말 와닿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혁진 학생, 조혁진 선배님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수학 기초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기본 핵심 문제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1번부터 보시죠.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은요, 기본 핵심 문제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밑줄 좀 쳐보실까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로 정리하고 아닌 거 정리해서 0이다라고 놓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 a, b에 대한 식을 만드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x 더하기 b-1이 0이다. 근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앞에도 0이고 x 뒤에도 0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따라서 a가 0이고요. b는 1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 방정식의 해는요, a-2의 x 더하기 b-5는 0의 해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a에다 0을 넣고 b에다 1을 넣어서 해니까, 자, 이거의 해거든요. 그러면 해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x거든요, x. 맞죠? 그래서 a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2x고요. b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4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인 x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에. 그러니까 2x는 마이너스 4가 돼서 x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문제인데요. 무슨 출제를 한 걸까요? 이 사람은요, 아마도 여러분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개념과 x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항등식과 방정식 문제를 이렇게 섞어낸 이유는요, 항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을 거고요. 방정식은 그걸 만족하는 x의 값을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이니까 구하도록 하는 거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요,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x값에 관계없이 역시 밑줄 치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렸죠. x값에 관계없이 또 모든 x에 대하여 또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맞죠? 또 x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x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죠,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쪽을 전개한 다음에 개수를 비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수치를 대입하시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저라면 수치 대입을 해요. 왜요? 괄호로 적당히 막 묶여 있죠. 이러면 수를 대입하는 순간 0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굉장히 유리하죠. 무슨 말이냐면 양변에다가 x에 누굴 먼저 대입하냐? 0을 대입하세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좌변은 6이 되는데 오른쪽에서 여기가 0이 돼버리죠. 그 다음도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도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쪽에 00을 대입해버리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2가 되는 거고요. 2b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b는요. 3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x자리에 그렇죠. 여기 없앨 수 있는 걸 넣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요. 4 빼기 9 더하기 6이 되는데요. 우변이요. 요 1이 때문에 없어지고요. 여기도 1 때문에 없어집니다. 곱하니까. 그럼 여기는 1을 넣으시면요. c 곱하기 1에 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c가 정리해 주시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c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대입하면 되겠네요. 누구 대입할까요? 그렇죠. 저라면 x자리에 또 없앨 수 있는 거인 2를 대입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 대입하시면요. 이쪽은요. 4, 4, 16이 되고요. 이쪽은요. 2, 9, 18이 되고요. 그 다음은 6이 됩니다. 오른쪽은요. 2 대입하시면요. 여기랑 여기가 다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여기 2 대입하면 0 나오고 2 대입하면 0 나오니까. 이쪽은요. 2a에다가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그냥 2a가 되겠죠. 따라오셨죠? 자, 그리고 나면 22에서 18을 빼니까 4가 되고요. a가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죠? 됐죠? 그러면 세 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2에다가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한 수인 4가 정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 즉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 문제는 대표적으로 수치를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요. 개수 비교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개수 비교는 잘 안 해요. 이게 괄호로 워낙 예쁘게 묶여있기 때문에 괄호로 이렇게 부분이 묶여 있으면요. 대부분 숫자를 대입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기억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본 핵심 문제 3번입니다. 자, 3번은요. 이제 어떤 다항식을 이 다항식으로 나눴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랑 또 이번에는 이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또 나머지가 서로 같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요. 세 가지 방법을 다 배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직접 나누는 거,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세 개를 다 배웠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 그랬죠. 그러면 굳이 몫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만 나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굳이 직접 나누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직접 나누면 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조립제법 생각할 수 있는데 조립제법을 여기서 쓰려면 그때 나머지가 1a 4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여기서 조립제법 쓰려면 마이너스 1 하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에 a가 껴있기 때문에 중간이 좀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못하진 않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라면 차라리 그거보다는 어차피 나머지만 따질 상황이니까 나머지 종류로 가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요. 요 식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머지가 딱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게 나머지입니다. 됐나요? 이걸 R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걸 R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2번입니다. 2번은 x에다 누구를 대입하면 될까요? 그렇죠. 2분의 1이죠. 0 되는 값. 자, 그럼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요. 8분의 1에다가 4분의 1 a에다가 그 다음은 2분의 4니까 여기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일단 그냥 쓸게요. 여긴 3이고요. 그게 바로 R2라는 말씀이죠. 됐죠? 자, 그럼 이 두 식이 어떻다는 거죠? 두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돈 들어갑니다. 자, 맨 위에 식은요.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아래 식은요. 가만히 잘 보시면 이게 2니까요.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8분의 1에 4분의 1 a에 마이너스 1이 됐죠. 저라면 양변에 8을 곱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4가 되고요. 8 곱하면 8a가 되죠. 그 다음은 1이 되고요. 그리고 2a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2a랑 8a를 더하면 6a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 다음은요. 2a랑 8a를 빼면요. 그 다음에 64는 넘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64에서 7을 빼는 거니까 57이 되나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a로 나눠주시면요. 6으로 나눠주시면요. 6분의 57 해서 정답은 2분의 3으로 나눌 거예요. 3, 1은 3, 3, 9, 27. 2분의 19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2분의 19에서 5번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뭘 썼죠? 나머지 정리 썼습니다. 나머지 정리를 써서 나머지만 싹 구할 수 있게 간 거고요. 굳이 조립제법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단 이게 더 간단할 것 같고요. 직접 나눔은 굳이 당연히 안 써도 되죠. 몫을 구하라는 얘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 가면서 구분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또 나눗셈 문제죠. 또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제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4차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항식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요. 나누어 떨어진다. 자, 그럼 보세요. 요 다항식을 요걸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 뭐죠?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인수 정리로 가시면 되죠. 즉, x 4제곱에 x 세제곱에 x 제곱에 ax에 더하기 b가 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걸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식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다? 0이다. 없어지니까. 또 누구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또 뭐다? 0이다. 이거죠. 따라서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요. 1, 여기는요. 오히려 플러스 1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1이죠. 그 다음에 여긴 마이너스 a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b인데요. 그게 0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4, 4, 16이죠. 그 다음 다시 8이죠. 그 다음은 다시 4죠. 그리고는 2a죠. 마지막으로 b가 되고요. 는 0이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이 두 식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요.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2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나머지를 넘겨주시면 되겠죠. 넘기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요. 이제 두 식을 또다시 연립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빼겠습니다. 저는 또 아래에서 위를 빼고 싶은데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그럼 2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니까 3a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긴 없어지고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요. 마이너스 9가 되죠. 따라서 a는요. 마이너스 3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면 이런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요. 마이너스 6이니까 넘기면 다시 플러스 6이 돼서 그렇죠.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럼 끝이네요. 각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네요. 나머지 정리. 그중에서도 뭐 인수 정리 문제였죠. 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별표를 좀 하실래요? 조립제법이 중요하다 했죠. 그런데요, 조립제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이상으로 중요해요. 말이 좀 어려웠죠. 조립제법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중요한 문제긴 하잖아요. 조립제법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알아요. 우선 오른쪽 조립제법은 다항식 A, B, C, D 요것을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쵸? A, B, C, D 놨고요. 2분의 1 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2x-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이걸 이용해서. 자, 이 문제가 이래서 중요한 건데요.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저랑 예제를 하나 좀 풀어보시죠. 잠깐 보시죠. 자, 일단은요. 요런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2x 세제곱, x제곱, 3x 더하기 4를 제가 x-2분의 1로 나눠볼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립제법으로 나눌게요. 목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시죠. 2, 1, 3, 4를 뭘로? 2분의 1로 조립제법 가겠습니다. 처음에 2 그냥 내려오죠. 그 다음은 곱하니까 1이죠. 다시 더하죠. 다시 곱하니까 1이죠. 맞아요. 다시 더하니까 4죠. 다시 곱하니까 2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이 6 해서 나머지가 6이 나와요. 그 다음은요. 이게 몫이죠. 몫이에요.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다. 이게 몫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세요. 좋습니다. 이거 검산식으로 써볼게요. 검산식으로 써보시면요.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는 x-2분의 1에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게 몫이에요, 지금. 맞죠? 그리고 나머지 6. 여기까지 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갈게요. 이번에는요, 비교하세요.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를 이번에 뭘로 나눌까요? 2x-1로 나누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데 x-2분의 1이 아닌 2x-1로 나눌 거예요. 근데요. 요걸로 나눠도 어차피 나눌 때는 2분의 1을 여기 써야 되는 거 맞죠? 0 되는 거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2를 놓고 또 써요. 또 써요. 그 다음은 또 곱하죠. 더하죠. 다시 곱하고요. 또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요? 나머지.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게 또 몫이에요? 그럼 몫이 똑같아져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나누는 식이 다른데 어떻게 몫이 똑같겠어요? 이게 몫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검산식으로 써볼게요. 이 상황을 검산식으로 조립제법을 쓴 상황을 써보시면요. 2x 세제곱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를 가지고 지금 요걸로 나눈 거죠. 그 얘기는 검산식으로 요렇게 바꿔치기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몫은 2x제곱에 2x 더하기 4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6이고.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요. 누구로 나누고 싶어요? 2x-1로 나누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 2를 다 뒤에 있는 걸 끄집어 묶어오세요.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하시면요. 2x-1 나오죠. 그 대신에 뒤에는 누가 남아요? x제곱에 x에 더하기 2만 남죠. 그리고 더하기 6은 그대로 있죠. 안 묶이죠,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립제법을 쓴 모양을 보고서도 이렇게 x-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식이 아니라 나는 2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알고 싶으니까 2를 나온 식에서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진짜 몫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묶어낸 나머지가 바로 이때 몫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옆으로 가시면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은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은 2가 살아있고요. 아까 다시 보세요. 2x-1로 나눴을 때 몫은 여기 앞에 있는 2를 묶고 나서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때요? 6으로 똑같은 거 아시겠죠? 여기도 6으로 똑같은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는 변하지 않지만 몫에서는 변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어떤 식을 x-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이걸로 일단 조립제법을 쓰라는 얘기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곱하니까 여긴 그냥 내려왔으니까 A가 2였겠죠. 그 다음은요 곱하니까 여기가 1입니다. 근데 B랑 더해서 4가 나왔다는 얘기는 B가 3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맞출 수 있죠. 그 다음 다시 곱해서 여기가 2 나왔을 텐데 C랑 더해서 6이 나왔다는 건 C는 4가 됐겠죠. 그 다음 다시 곱합니다. 그럼 3이 되겠죠. 근데 D랑 더해서 1이 나왔다는 건 D가 뭐란 얘기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되세요? 네. 그래서 A, B, C는 일단 다 나왔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A, B, C, D를 구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번 써본 거고요. 2x-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x-2분의 1로 나눴다면 그때 몫은 2x제곱에 4x 더하기 6에 나머지 1이 맞아. 여기까지 되시죠? 검산식 썼을 때 우변입니다. 그런데 2x-1로 나눴다고 생각한다면 뒤에 있는 2를 묶어주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따라서 x제곱에 2x에 더하기 3만 남고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는 안 묶여요. 그대로. 따라서 우리 정답은요.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이게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1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교재의 정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는 그 방법처럼 해서 마지막에는 2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할 때는 반드시 몫에 나와 있는 2를 묶어주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몫으로 꾸려야 된다라는 거. 이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립제법에서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 정리만 잘 하시면 아마 여러분 무리 없이 조립제법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나머지 정리 내용을 다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요, 나머지를 잘 구하셔야 되고요. 또 구하는 방법끼리 비교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복습 잘 하시고요. 포켓신문 정답 확인하시고 퀴즈 정답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체인지하다 저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